자, 전기로에서 전극 연결하기입니다. 1번 전기로 전극에 사용되는 원료. 그러니까 전극 재료를 쓰라는 얘기죠. 전극에 전기로 전극 재료. 주로 이제 흑연 전극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인조적으로 만든 인조 흑연 전극 또는 뭐 주로 요걸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탄소 전극 또는 이제 천연 흑연 전극 쓰는데 요걸 많이 쓴다는 얘기죠. 인조 흑연 전극을. 그래서 전극 재료로 천연 전극보다 인조 흑연 전극을 많이 쓰는 거죠. 이제 이때 그 이유를 쓰라는 얘기죠. 비교적 그 인조 흑연 전극이 천연 전극에 비해서 전기 저항이 적다는 얘기죠. 이게 전기 저항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요. 천연 전극에는 다른 불순물 성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순물 같은 것이 전기 흐름을 나쁘게 해요. 그러면 전기 흐름이 나빠진다? 전기 저항이 커지거든요. 근데 인조 흑연 전극은 그런 걸 제거한 거기 때문에 순수한 흑연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 저항이 적다는 얘기는 전기를 많이 흘려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극의 직경을 좀 작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극 직경이 작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조 흑연 전극의 결합제로 사용하는 재료와 전극의 품질을 좌우하는 코커스의 특성을 쓰시오. 그래서 요 인조 흑연 전극은 코커스 그거를 곱게 갈아갖고 그거를 결합제로 결합을 해갖고 쓰는데 이때 결합제가 타르피치입니다. 타르피치 갖고서는 이걸 넣어갖고 그 다음에 코커스 분말을 개 갖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런 코커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전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열팽창성도 낮고 그래서 높은 전도성과 낮은 열팽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 뭐 흑연화가 잘 되는 흑연화가 잘 되는 석유계 또는 석탄계 보통 침상 코커스 그래서 요런 주로 코커스 분말 코커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전극 소모의 원인을 세 가지 쓰죠. 전극을 쓰다 보면 점점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크를 발생시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철이 있고 여기서 아크가 발생될 때 아크 발생돼서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온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전극이 승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크가 C가 약간 승화돼 갖고서는 공기 중에 O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CO2 이런 식으로 이렇게 CO나 CO2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크 열에 갖고서는 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열 충격에 의한 스폴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광이나 여기 있는 슬래그하고 아무래도 반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용광과 슬래그에 의한 침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극에 요구되는 품질 특성. 그래서 첫 번째 내열 충격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을 안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 저항이 적은 것이 좋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크면 우리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전선도 전기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열 충격성 하려면 열을 적게 할 수 있게끔 전기 저항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열전도율은 이게 열전도율은 크게 하고 열팽창은 저감면 돼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NCS 확인해 봤더니요. 거기도 열전도율에 저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열 충격성일 때 전기 저항의 저감, 열전도율의 저감, 열팽창,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NCS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내절손성. 그러니까 절손이라는 얘기는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러지는 거에 견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료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폴과 니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폴과 니폴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부에
접속부가 매끄럽게 잘 접속이 되도록 그 접속부의 가공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산화 및 내침식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슬래그가 침투를 안 하게끔 하려 그러면 조직이 치밀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밀도화 또는 뭐 조직의 균일화 이런 것 등이 이런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의 구비 조건 세 가지. 전극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는 우수하고 열전도 이거 맞네요. 이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요 요 위에 내열 충격성이 열전도율에 저가 맞아요. 열전도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전도도 하고 착각했습니다. 전기전도도는 조우야죠. 그 전기전도도가 바로 이거죠. 전기저항의 저감이 이것이 이제 전도도가 향상이고 요거는 이제 열전도의 저감이죠. 이거 보니까 다르네. 자, 전극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 전도도는 우수하고 열전도는 낮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없어야 되죠. 불순물이 없어야 전기전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커야죠. 강도가 커야지, 그래야지, 여기 아까 여기 이런, 내절손성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강도가 크고, 온도급변에 잘 견뎌낸다. 그 다음에 좀 고온에서, 산화도가 낮아야죠. 그래야지, 내산성이나, 내침식성이 강해진다. 얘기입니다. 고온에서 산화도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전극 절손. 전극이 이제 부러지는 거거든요. 전극이 절손되는 원인 세 가지 쓰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철하고 전극이 충돌했을 때, 즉 여기다가 고철을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고철 어떤 거 하나가 큼직한 것이 이렇게 위로 뚝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 그래요. 그 상태에서 전극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 전극하고 이거 고철하고 딱 부딪히면서 전극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갑작스레 전류를 높이면 여기에 여력력이 커져갖고서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과전류가 흐를 때, 그 다음에 접속부에서 여기 전극하고 전극 홀더하고 그런 접속부에서 니플하고 소켓하고 요거 잡아주는 그런 장치죠. 그것이 전 온도차에 의해 갖고서는 여력력이 발생할 때 이걸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해 갖고서는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전극 연결이 좀 더 좀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저항의 그 연결 부위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전기저항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서 저기 이렇게 여력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전극이 부러지는 거죠. 전극 절손의 대책. 자, 아까 이 전극 절손의 원인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전기적인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전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특히 아주 사고가 많은 형태거든요, 이게요. 이제 고철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을 때, 큰 덩어리가 하나 삐져나왔을 때 그게 부딪히는 경우거든요. 자, 이제 8번 전극 절손의 대책.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이 스크랩하고 전극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철 스크랩에 장입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잘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같은 경우는 보통 저런 걸 맞습니다. 절삭 칩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런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체가 혹시 있으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르면서 전류만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설정된 값을 변경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연결할 때도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전극이 연결 작업 표준을 준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전극 간의 그 성질을 물성치를 수시를 체크해 갖고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극이 절손됐다. 그러면 조치사항은 전극이 부러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전극 드러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극이 부러졌다. 그러면 전원을 차단하고
전극을 드러냅니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극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를 다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전극 부러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려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재 및 기기 확인. 1번 전기로 부원료로 사용하는 데는 석회석 역할 CaCO3죠. 이제 CaCO3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CaCO3가 들어가면 한 900도 이상에서 CaCO3가 한 900도 정도에서 요게 CaO하고 CO2가 생기면서 요 CO2가 이게 가스가 돼서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을 교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CaCO3가 분해할 때 이 CO2가 나가면서 용광이 교반된다. 그 다음에 연기도를 높일 수 있는 성분인 CaO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O 공급원으로서 조제제, 즉 슬래그 형성을 할 수 있는 조제제 역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역할이라고 보다는 약간의 주의할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열 분해 반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거든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열 손실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석회의 특징. 생석회는 아예 처음부터 CaCO3 이걸 이렇게 한번 아까 구워갖고 한번 소성을 시켜서 CaO하고 CO2를 이렇게 해서 CO2는 날려보내고 요 CaO만 있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생석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석회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있는 석회석을 미리 소성한 거죠. 미리 소성해서 탄산을 제거한 거다. 그래서 CaO가 90% 이상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CaO가 슬래그의 주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래그를 형성하고. 근데 이 CaO 같은 경우는요, 단점이 요겁니다. 요, 똑같은 얘기예요. 수분 흡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수분 흡수죠.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면은 얘가 다시 이제 소석회로 변해요. 소석회로 변하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소석회로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 강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환원기에 전기로 조업 중에 환원기에 집어넣으면은 그때는 아까 요 먼저 이렇게 흡수하고 있던 어쩔 수 없이 습기를 좀 빨아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분이 분해가 되는 거죠. 수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분해가 되면 결국은 H2 성분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2하고 O2 이거가 분해되죠. 그래서 그 수소 함량이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할 때 전기로 사용할 때 충분히 건조한 걸 미리 예열을 해갖고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기로 부원료로 사용하는 형석 같은 경우는 CaF2죠. CaF2입니다. 그래서 CaF2가 주성분이고 용융점이 930도 정도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AL23 같은 경우 뭐 3300도, 그 다음에 MgO도 3000도, 그 다음에 CaO도 2900도인가 2800도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 CaF2 같은 경우는 용융점이 9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용융점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들어가면 그 생석회 CaO의 용융점을 낮추는 거죠. 아까 제가 CaO 같은 경우 거의 한 2800 뭐 그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F2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생석회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요 생석회의 용융점을 낮추고 그다음에 그때 생성된 슬래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슬래그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형석이죠. 그 다음에 또 요 CA 성분 때문에 탈인 탈항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화물 침식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화물 침식이 심하기 때문에 적절량만 사용해야 된다. 요거는 좀 별도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기로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소 돌로마이트. 돌로마이트인 경우는 CaO하고 이렇게 뭐 MgO하고 CaO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성분이 MgO가 50%, CaO가 35% 정도로 돼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로 내화물 보호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전기로 내화물. 전기로는 마그네시아계 내화물 보호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전기로 부원료 중에서 합금철이 있거든요. 합금철 같은 경우는 저런 걸 말하는 거죠. 나중에 제강 다 되면 뭐 성분 같은 거 조정 또는 탈산할 때 넣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페로실리콘이라든지 페로망간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합금화되어 있는 철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텅스텐 집어넣을 때는 페로 텅스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켈도 페로 니켈, 그 다음에 크롬도 역시 페로 크롬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FE하고 이렇게 두 개로 합금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합금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합금철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됩니다. 대부분 특히 요런 거 같은 경우죠. 실리콘, 망간 이런 거. 또는 뭐 CaSi도 있거든요. CaSi도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된다. 그래야 탈산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용광에서 이제 확산이 잘 돼야 되죠. 확산이 잘 돼야 고르게 잘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예를 들어서 SI가 들어가면 SI가 O하고 반응하면서 SiO2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탈산 생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탈산 생성물이 용이하지 않고서는 위로 이렇게 둥둥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산 생성물의 부상 분리가 빨리 해야 된다. 6번 전기로 제강해서 사용되는 탈산제. 탈산제 같은 경우는 페로실리콘, 페로망간 또는 실리콘 망간, 그 다음에 알미늄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알미늄, 페로실리콘, 그 다음에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인데 주로 알미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7번 전기로 제강해서 강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분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거. 성분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합금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페로 텅스텐, 페로 크롬, 페로 몰리브덴, 페로 바나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철하고 다른 합금원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성분이 탄소로 강의 퍼센트 C, 그러니까 탄소 퍼센트 조정 및 전기로 작업에서의 야금학적 효과를 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원료. 그러니까 주성분이 탄소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뭡니까? 부원료 중에 코코스가 있죠. 코코스 또는 괴탄 있는데. 그 다음에 9.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용도가 온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도가 온도 측정, 샘플 채취,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측정 그런 거 요런 거가 가능한 것이 프로브다. 그래서 이때 프로브의 종류하고 용도가 보면요. 프로브의 종류가 T형 같은 경우는 온도만 측정하는 거고 S형 같은 경우는 샘플 채취, TS형 같은 경우는 온도하고 샘플이 다 같이 되는 거. T5형 같은 경우는 온도하고 산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하고 산소만. 그 다음에 1. 레이더를 준비하기. 1. 다음 그림은 레이더를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레이들이 있고 요것이 지금 연주의 턴딧입니다. 턴딧이. 즉 제강이 완료된 다음에 이 전기로 해서 여기 있는 레이들이 다 받아갖고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연죽 공장으로 가서 턴디시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 턴디시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요게 가 부분은 내화물 용성이 가장 심한 부분이다. 그럼 뭡니까? 내화물 용성이 가장 심하니까 슬래그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슬래그 라인. 그 다음에 나 부분에 치입되는 가스. 여기를 보고 저치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치구예요. 저치구. 그래서 저치구 쪽으로 치입하는 가스, 저치구 가스는 주로 알곤을 쓰는 거죠. 알곤. 그 다음에 나에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설비의 명칭. 여기에 그 저치 즉 아르곤가스를 불어넣을 때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지금 요것처럼 생긴 거 요걸 보고 이제 플러그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잔뜩 있습니다. 구멍. 그래서 질소가스를 흐르면 요 구멍으로 이렇게 잔뜩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다공 플러그 이렇게 하죠. 다공 플러그. 그 다음에 나에 사용하는 그림 참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들의 예열 온도 예열도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예열을 하는데 보통 한 1100에서 1200도로 레이들 예열하고 아마 우리 전로에서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10시간 이상 해야 된다겠습니다. 시간은 10시간 이상.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레이들 노즐 부분을 이렇게 노즐 필러제로 이렇게 꽉 막아놓은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요 노즐 필러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노즐 필러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노즐부거든요. 요 노즐부를 이렇게 필러제로 덮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덮어서 요 노즐부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노즐부 시스템을 열로 보호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때 전 요 노즐 필러가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릿을 주로 집어넣어요. 그릿을 집어넣고 아래 부분은 전 SiO2를 집어넣는다. SiO2 규사 그런 걸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